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게 뉴스타파 관련된 보도인데 네. 이거 보니까 아주 이제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민주당을 뭐 뒤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냐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네. 몰아가면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이번에 1급 살인과 동일한 네. 거다.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요. 와, 이건 정부 여당의 대표가 할 소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언론에 완벽하게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팩트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하다 보면 그러면 팩트가 틀렸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또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 팩트가 틀린 걸 가지고 계속 공작이라고 하고 뭐 민주당과의 또 연계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커피를 네. 누가 타줬나 가지고 그게 팩트가 틀렸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논란이 되는 본질은 뭐냐면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인가요? 네. 그분이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무슨 검사, 박모 검사인가 윤석열 당시의 검사가 타줬냐 안 타줬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맞습니다. 그걸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틀렸으니까 다 틀렸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고요. 사실관계는 아직도 몰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야. 김만배 씨하고 신학임 씨가 만나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몰고 가요. 네. 증거 아직 나온 거 없어요. 그렇죠. 돈 받은 건 있어요. 맞아요. 1억 네. 6,500 뭐 1억 1억 6천만 6천 원. 얼마인가. 그 받은 거 잘못됐지.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어. 다만 그 돈이 조작이라고 하는 이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증거로 아직 연결고리가 없어요. 김만배 씨는 뭐라 그럽니까? 녹취하는 줄도 몰랐대. 네. 그냥 와서 인사하러 15년인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대화했는데 그걸 그냥 신학님 씨가 얘기도 안 하고 녹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작입니까? 물론 뭐 모르겠어요. 그게 거짓일 수도 있지.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심이 가는 거지.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조작된 거야. 이거는 이미. 맞습니다. 조작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최 시기가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핵심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자금줄이 됐던 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시도가 진행이 됐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의 팩트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파편화된 그런 팩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무마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는 것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모든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의심하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윤석열의 무마 시도 의혹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저축은행 그때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다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건에 대해서 시드머니라고 했던 이 건만 수사가 무마가 됐다, 그렇죠. 이루어지지 그건 안 않았다는 됐죠.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모든 수사가 다 중지된 게 아닙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는 네. 그랬다는 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이 사실이 잘못됐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 이권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때 커피를 윤석열이 직접 탔다 타지 않았다. 이것을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김만배 씨와 신학민 씨인가요? 두 사람이 이것을 민주당의 대선을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인터뷰를 하면서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시점이 9월 15일입니다.
그때 경선 단계 초기예요. 그러니까 경선 누가 초기 후보가 단계.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경선 제가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의 제가 대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전 초기에는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세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놓는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만배 씨가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라고 한다면 누가 인터뷰하다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합니까? 받고, 이런 하나씩. 인터뷰가 어디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보면은 그 내용 내에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혼란스럽게 국민들이 대장동하면 이제 지겹습니다. 근데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저는 이 판을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뒤집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냐면 지금 민주당에서요. 대전의 민주당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 소식을 네. 많이 들어보니까 7개 지역구에서 6개 지역구가 완전히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대장동 뭐 나오는 거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백현동에서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씀은 많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냐? 모든 이재명에 관련된 모든 것이 증거가 검찰은 차고 넘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이거를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뒤집히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뉴스 타파 앞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와 관련해서 예. 돈이 오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재 윤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의심받을 행동이나 어떤 돈거래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나 신앙님 씨나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뉴스타파의 보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심할 만한 그 수사 무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더군다나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민사 재판이나 들어갈 경우 또 그리고 언론중재위 회부될 경우에도 과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그 보도할 가치의 팩트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돈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는다고 하고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할지라도 뉴스타파의 보도가 무조건 잘못되고 무조건 가짜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중략이 되면서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짜 뉴스로 몰아서 결국에는 뉴스타파의 재갈을 물리고 뉴스타파뿐만이 아니에요. 뉴스타파를 이어서 받았던 지금 KBS, MBCS, 뭐 JTBC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했다라고 윤석열 정권에 지금 보고 있는 포털, 이 포털까지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의도입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뉴스타파의 보도는 보도대로 그리고 언론 장악 시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네. 또 속아서는 안 될 것이 네. 또 있어요. 자, 그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가 될 뻔한 사람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냥 전 검찰총장이죠. 대장동 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굳이 뉴스타파라는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1억 6천만 원이나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건 나중에 터트려줘.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어느 곳이나 제보를 해도 다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를 우리가 보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1억 6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그것도 언론사를 뉴스타파를 선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이나 정부 쪽에서 이거를 현재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속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뒤를 따져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그들은 지금 조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JTBC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MBC 할 수 있잖아요. 왜 뉴스타파입니까? 자,
그래서 JTBC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전에 JTBC에 네. 다니셨던 네. 이정은 이제 전 앵커한테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봉지욱 기자 관련해서 음. JTBC가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 보도 내용에 대해서 봉지욱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본인한테 확인도 안 했고 네.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JTBC가 지난 6일 뉴스룸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던 내용은 바로 그 커피 얘기입니다. 지난해 2월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JTBC가 보도를 했는데 당시 주임 검사가 커피만 타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고요. 마치 이 커피를 타준 주임 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던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 보도를 했던 봉지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네, 그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 JTBC 뉴스룸에서 그날 6일에 이런 사과 방송이 나가는 것조차도 몰랐고 봉지욱 기자가 그동안에 김만배 씨를 취재했고 또 조우영 씨를 취재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조차도 제대로 봉지욱 기자한테 확인도 하지 않았고 반영도 안 봉지욱 했고. 기자가 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네,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취재한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다른 내용은 감춰버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가는 식의 보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JTBC가 사과 보도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봉지욱 기자는 굉장히 붕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정들을 확인한 다음에 뭐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있었던 JTBC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해 1월에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돼서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한 1년 7, 8개월 사이인데 JTBC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제가 있었던 JTBC가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봉지욱 기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뉴스타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JTBC에서 나와서 그래서 봉 기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조우영 씨 인터뷰 내용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물어보고 네. 의견 있는 거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봉지욱 기자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보도를 해버리면 봉 기자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좀 JTBC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이정현 앵커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건을 가지고서 이제는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하면 장제오는 폐간이라는 네. 말까지 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뉴스 제휴 네. 관련된 부분 이 부분까지 압박을 하고 인터넷 네. 신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뉴스타파 지금 서울시 뉴스타파가 네. 어디에 등록을 해놨냐면 신문사로 서울시에 등록을 네,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나서가지고 서울시가 이제 등록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모양새예요. 그게 지금 문체부 장관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뉴스타파를 비롯한 신문 인터넷 쪽에 압박과 또 장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군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요. 또 서울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기 문란 범죄 행위를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간 말씀하신 것처럼 운운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뉴스타파가 오보를 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했다라고 단정하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명확하게 앞으로 아니, 짚어봐야 확인이 되는 필요해요. 겁니다. 아직까지 네. 그게 완벽한 오보였는지 아니면 의심할 만한 내용들을 제대로 보도한 것인데 몇 가지의 파편적인 팩트가 틀린 것인지 이 부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폐간을 운운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신문법 22조 2항을 들어서 발행 정지 명령 또는 법원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유인촌 장관이 새롭게 임명이 되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문체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뉴스타파를 제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뉴스타파. 네. 그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신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가 신문법 22조 2항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22조에 보면요. 신문 등의 발행 정지 그리고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행 목적이라든지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에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건 발행 목적에 잘못됐다. 발행 내용과 잘못된 것들을 반복했다.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폐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6개월 발행 정지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등록까지도 취소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문체부가 나서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가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포털에 지금 등록돼 있어서 계속 그 보도가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대한 뉴스 포털 이 부분까지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포털에 대해서 압박을 할 거고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들 등과 컨텐츠 뉴스 컨텐츠 계약을 맺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취소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정말 폐간 수준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지금 서울시 이런 행동이 대단히 잘못됐고 관례에도 맞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등록 취소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각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모든 지자체에 다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지자체에 제가 위원이에요. 등록 취소 심사위원회. 제가 회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등록을 취소하려면 간행물,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신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6, 7천 개 돼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게 6천 개, 7천 개. 뭐 많게는 10,000개까지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발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기사를 안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 지금 왜냐면 누구야 이경 부대변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 중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심사하면서 이제 그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이걸 폐간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간행물 등록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쓴 언론사도 안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줘. 불러가지고 발행일을 불러서 왜 그런 거냐. 청문 절차를 밟고 왜 이렇게 발행이 안 됐냐. 그리고 만약에 발행이 안 되는데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리고 2년 3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발행을 안 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원래 등록된 홈페이지에 다른 게 올라와. 뭐 기업 같은 게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를 시켜요. 그리고 그것도 실사를 나가야 돼. 그럼 실제 공무원들이 사진도 찍어 와요. 그 회사에 등록된 주소에 가서 지금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는 사진 찍고 홈페이지 들어가 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심의에 올리는 거지.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편파적이다 뭐다 이래서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없어요. 사례가. 지금 이거는 이거잖아요. 어떤 보도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 사안이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이고 현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발행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행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뉴스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렇다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무슨 권한으로 취소를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언론사라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언론 탄압이에요. 저는 언론 탄압은 정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그 김기현 대표는 사형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형 발언을 하게 된 그 바탕의 배경은 김만배와 신한미실의 녹취록인 거고 그걸 보도한 것이고 그럼 이것을 추가적으로 보도하려는 모든 언론은 입막음을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근데 이게 사형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정권일 때 아무리 언론의 재갈을 물려도 정권은 바뀌더라. 그겁니다.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는가?
가만히 보시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뭐 어떤 언론에서 30%가 깨지지 않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완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총선에서는 본인들이 무슨 뭐 의석수 반을 차야겠다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조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형까지도 나오는 이런 당에 국민께서 민심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몸 상태 목소리 너무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니요. 이경 저기 왜 앉아 있냐고 아니, 그러시는 그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 일부러 네. 일부러 사실은 발언 기회를 네. 좀 줄인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어제 단식하고 동조 단식하고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래? 제가 단식 때문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몸이 상태가 예. 오늘 조금 안 예, 좋아서 그래서 그런 컨디션이 것이다. 그래서 예. 본인이 먼저 저희한테 좀 네. 발언 기회를 줄여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줄인 거니까 네. 이경 부대변인을 발언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양해를 네, 구해서 네, 그런 네. 거예요. 오늘은 두 분의 네, 같이